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국 얼마 전 파혼이라는 결정을 내리게 된 올해 32살의 직장인 여자입니다. 예비 시자들이 저를 무슨 말도 안 되는 계산 방법 들이밀며 억지 부리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그런 세상 물정 모르는 호구라고 생각했나 봐요. 결혼하기로 했다고 제 재산이 지들게 되는 줄 알았나 보죠? 다시 생각해봐도 너무 열이 받아서 이렇게 제 사연까지 적어보내게 되었네요. 남자친구랑 연애를 시작하기 전부터 저한테는 전세를 주고 있던 아파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가 막 직장 생활 시작한 사회초년생이긴 했지만 대출 규제도 지금처럼 심해지기 전이었고 부모님이 믿을 만한 사람으로부터 얻은 정보가 있었기에 당시 제 수입으로는 조금 무리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큰맘 먹고 구입했어요. 예정된 재건축만 진행된다면 나중에 큰 돈이 되겠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다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동네가 저랑 아무런 연고도 없는 동네였고 무엇보다 회사에서 출퇴근하기엔 거리가 정말 멀었어요. 저는 출근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가까운 길도 멀리 돌아가는 그런 위치였거든요. 그래서 직접 거주를 하지 않고 그 집을 전세로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부모님 집에서 출퇴근을 하기 시작했죠. 나이 먹을 만큼 먹고 독립할 나이에 부모님한테 신세를 진다는 점이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부모님께서도 그렇게 하는 게 경제적으로도 더 이득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돈을 더 편하게 모을 수 있게 물심양면적으로 도와주셨죠. 생활비라고 해서 부모님께 용돈식으로 얼마씩 드리긴 했지만 제 주머니 사정에 전혀 무리가 가지 않을 정도였고 그나마도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 돈을 가지고 제 옷을 사준다던가 한약을 지어주신다던가 하는 식으로 저를 위해서 쓰셨어요. 너무나도 감사할 따름이었죠. 재개발은 아직도 시작되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게 기회가 된 건지 곧장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한 번에 오르진 않았지만 재개발 기대감에 힘입어 매달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는 집값을 볼 때면 안 먹어도 배가 부를 정도였어요. 믿는 구석이 생기니 마음에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때쯤부터 연애를 시작했고 주변 지인의 소개로 저보다 1살 어린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죠. 2년간의 연애 뒤에 결혼 이야기까지 오가는 사이가 되었어요. 예비시댁에서는 저를 썩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싶다고 하니 마지못해 허락해줬다. 뭐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실제로 상견례 날짜를 정하자고 예비시 부모님이 장사를 하는 분들이셔서 편한 날짜만 주면 우리가 맞추겠다고까지 했었는데 어영부영 날짜도 잡지 않고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어요. 남자친구는 부모님이 바쁘셔서 그렇다. 원래도 표현하는 게 서툴르신 분들이라 저분들이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닌가 하는 오해를 자주 사곤 한다면서 부모님 편을 들었었죠. 하지만 여자의 직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남자친구의 가족들이 저를 불편해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남자친구보다 나이가 1살 더 많은 연상이라 그런가 싶기도 했었죠. 한편으론 제가 다니는 회사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고요. 남자친구는 그래도 알만한 사람들은 이름만 들어도 좋은 회사라는 걸 다 아는 그런 회사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저는 비교적 덜 유명한 회사를 다니고 있었지만 또 막상 월급 면에서 두고 본다면 크게 차이가 나지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사회생활을 남자친구보다 더 일찍 시작하기도 했고 이러나 저러나 1살 더 많은 만큼 경력도 몇 년 앞섰거든요. 예비신우도 남자친구 소개로 두어 번 만났어요. 하지만 예비신우도 저를 불편해하긴 마찬가지더군요. 남자친구랑 위로 연년생인데 그 덕에 저랑은 동갑이다 보니 저도 예비신우가 불편한 건 매한가지였습니다. 남자친구가 누나만 어떻게 잘 포섭하면 어머니도 너를 달리 볼 거다 하면서 친해지기를 바랬는데 막상 제가 먼저 연락을 해도 예비신우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빼는 모습을 보니 저라고 딱히 노력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았어요. 제 나이 때문에만 그러는 거라면 어떻게 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제가 뭐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다면 고쳐볼 생각이나 해보겠지만 물리적으로 어려질 수는 없잖아요. 회사 이름값도 뭐 제가 이직을 하지 않는 한 국내 굴지의 기업을 저희 회사가 하루아침에 따라잡게 만들기는 불가능에 가까웠고요. 하지만 저한테는 다른 것보다도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이 있었으니 심리적으로 꿀릴 건 없었어요.
제가 구태여 남자친구 가족들한테 매달려가며 잘 봐달라 저 자세로 나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결혼할 때 남자친구네 집에서 뭘 해가지고 올지는 몰랐지만 당장 상황만 두고 본다면 남자친구보다는 제가 더 준비가 많이 되어 있던 상황이었으니 말이죠. 아무튼 그렇게 상견례가 계속해서 연기되면서 결혼식 준비는 시작도 하지 못한 채 어영부영 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제 집에 살고 있던 세입자분이 연장을 하지 않고 이사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결혼 앞두고 사는 사람 내쫓기도 뭐했는데 차라리 잘 되었다며 그 집에 신혼살림을 차리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오셨어요. 이치상 틀린 말 하나 없긴 하지만 저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집 위치가 애매해서 출퇴근하기가 너무 불편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남자친구 회사라고 가까운 것도 아니었고요. 오히려 저희 회사보다 더 먼 곳에 있다 보니 출퇴근에만 왕복 2-3시간씩 지하철에서 버리게 생겼는데 신혼살림을 그 집에 차리기가 조금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남자친구한테 내 명의로 가지고 있다고 했던 그 아파트 기억나냐? 결혼하면 신혼집을 따로 구하고 싶느냐? 아니면 이 집에다가 그냥 신혼살림을 차리고 싶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남자친구는 물어본 말에 대답은 하지 않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집이 있었냐고 물어왔습니다. 결혼 이야기 처음 오가기 시작할 때쯤 해서 말해줬던 거 기억 안 나느냐고 물어봤더니 남자친구는 세주고 있다는 집이 있다고 한 게 당연히 제 집이 아니고 저희 부모님 집인 줄로만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또래에 자기 명의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 보니 제가 한 말을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해서 기억했던 거였어요. 아무렴 어떠냐고, 아무튼 상황이 그러하니 좋은 생각 있으면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남자친구도 한번 고민해보겠다고 대답을 했는데 하필이면 여러 사람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그걸 집에다가 쪼르르 가서 전부 털어놓은 모양이더라고요. 결혼하기로 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들이니 제 집에 관해서 말하는 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날을 기점으로 예비시자들의 본성을 알게 되었어요. 바로 그 다음날 출근하고 한참 일하고 있을 때였는데 예비신우한테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제가 몇 번 먼저 연락했던 적은 있어도 예비신우가 먼저 했던 적은 없었기에 저는 남자친구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 줄 알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다행히 그런 이유로 전화한 건 아니었는데 뜬금없이 날씨가 요즘 추워지는데 옷은 따뜻하게 입고 다니고 있냐는 둥, 밥은 먹었냐는 둥 친한 척 안부 인사를 건네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무슨 일로 전화를 했는지 몰랐으니 그냥 이 사람이 뭘 잘못 먹었나?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러지? 하는 생각이 들었을 뿐이었죠. 아니나 다를까 형식적인 안부 멘트가 끝나고 나니 더 할 말이 없었는지 이내 정적이 흘렀어요. 저는 출근해서 일하는 중이니 별일 아니면 전화 끊겠다 말하고 통화를 종료하려는데 예비신우가 저를 다급하게 불러세우더니 그제서야 왜 전화를 했는지 이유를 말하더라고요. 동생한테 제가 집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다고 들었다고 말을 꺼내는데 그때부터 촉이 안 좋았어요. 골머리를 썩을 정도는 아니고 세입자를 새로 구하냐 아니면 내가 들어가서 사느냐 그 중에 고민하고 있는 거다. 별일 아니다 하고 딱 잡아댔는데 예비신우가 대뜸 그 집을 자기 남자친구한테 팔 생각이 없냐고 물어보더군요. 이야기를 듣자 하니 제 덕에 자기 남자친구가 집을 싸게 구하게 되면 자기는 결혼할 때 몸만 가도 눈치 보일 게 없을 것 아니냐며 저보고 좀 도와달라고 하면서요. 저 때문에 졸지에 동생보다 늦게 결혼하게 생겼다. 그런데 옳게도 알지 않냐면서 한 해에 2자식 결혼시키는 게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부담이겠냐 하면서 자기가 여지껏 결혼 못한 걸 제 탓을 하는 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집을 이참에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기도 했어요. 재개발만 되면 집값이 더 뜬다고 하긴 하는데 요즘 부동산 경기로 보나 자재값이 올라서 시공비가 무지막지하게 올랐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거든요. 재건축이 돼도 저희가 들어가 살기엔 위치적으로 안 좋은 건 여전했고 이미 그 집으로 재미도 볼 만큼 봤던 이유도 있었고요. 몇 년 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기약도 없는 재건축 때문에 지친 사람도 많고 같은 이유로 그 아파트가 매물도 많이 나와 있다 보니 집을 정리하려고 치면 몇 달은 고생할 게 안 봐도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그날 결정할 일은 아니다 싶어 그럼 그 부분도 염두해보고 고민해보겠다고 예비신우한테 대답을 했는데
예비 신우는 그 말을 제가 아파트를 팔겠다고 대답한 거라 착각했나 봐요. 이제 한 가족이 되니까 싸게 해달라고 저한테 코맹맹이 소리를 내면서 애교를 다 부리더라고요. 당장 팔겠다는 건 아니고 만약에 팔기로 결정하게 된다면 근처 부동산에 올라온 같은 평수 급매물 가격에서 이사비용 제하고 도배장판 새로 해서 드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또한 팔겠다고 대답한 게 아니었고 팔게 되면이라고 확실하게 언급을 했어요. 그 말이 나오기 직전까지 저한테 코맹맹이 소리를 내면서 애교를 부리던 예비 신우가 갑자기 정색을 하더니 언성을 조금 높여서 그건 경우가 아니지 않냐고 따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말을 하는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예비 신우가 저한테 장난을 치고 있는 건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내 동생 만나기 전부터 가지고 있는 집이라고 들었다면서 제가 그 집을 처음 샀을 때 가격으로 넘기라고 말해왔거든요. 장사꾼도 가족들한테는 원가에 물건을 넘긴다면서 그게 상도라고 하더군요. 장사꾼이 아니라 날강도도 그렇게 하진 않을 거라고 농담하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집을 샀을 때 가격이면 지금 이 집 전세 가격도 안 되는 돈인데 그게 말이나 되냐고요. 예비 신우가 그 말을 듣고는 그럼 네가 1억 5천을 주고 산 그 집을 지금 나보고 5억에 사라고 하는 거냐고 하면서 성질을 부리더라고요. 자기 부모님, 그러니까 예비 시부모님도 장사하는 사람들이지만 가족한테만큼은 파는 가격 그대로 받지 않는다고 하면서 저보고 장사꾼보다 더한 사람이라며 뭐라 하는데 입에 개거품을 물고 있는 게 전화기 너머로도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현재 시세는 물론이거니와 제가 집을 샀을 당시 가격까지 정확하게 꿰고 있는 걸 보면 인터넷으로 시세까지 다 조회해보고 연락한 게 안 봐도 뻔한데 누가 누굴 보고 장사를 하고 있네 어쩌네 하는 건지 싶었습니다. 헛소리에 대꾸해줘봐야 답도 안 나올 것 같고 해서 회사 일로 바쁘니까 나중에 통화하자 그러고 제가 그냥 전화 끊어버렸어요. 그 뒤로 예비 신우한테 몇 번 전화가 더 걸려왔는데 일부러 받지 않았습니다. 그 직후 저는 바로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했죠. 방금 당신 누나가 나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한 줄 아느냐고. 5억짜리 집을 1억 5천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남자친구한테 팔라 그러더라. 이게 말이나 되냐고 따졌죠. 남자친구도 어이가 없었는지 누나가 제정신이 아니었나 보다고 자기가 지 누나랑 대화 좀 해보겠다고 하더군요. 제발 예비 신우한테 이런 연락 2번 다시 받지 않게 잘 좀 해결해달라고 부탁을 했죠. 그 뒤로 따로 남자친구한테 전화는 없었어요. 자기가 해결하겠다 했으니 어련히 잘했겠지 하고 잠에 들려고 하는데 전화가 한 통 또 걸려왔습니다. 이번엔 예비 신우도 아니었고 남자친구도 아니었어요. 예비 시어머니였습니다. 언제부터 저를 그렇게 마음에 들어 했다고. 우리 며느리 지금 뭐하고 있느냐 물으면서 내일 따로 약속 없으면 집에 와서 밥 좀 먹고 가라고. 우리 며느리가 너무 보고 싶다. 뭐 그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평소였으면 또 그냥 예비 시어머니도 뭔가를 잘못 먹었나 그렇게 여겼겠지만 예비 신우랑 낮에 했던 통화가 있었다 보니 안 좋은 생각만 자꾸 들었습니다. 남자친구한테 전화해서 동태를 살폈더니 누나가 바빠서 아직 이야기는 못했다고, 그리고 어머니가 초대하는 건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비 며느리랑 가까워지고 싶어서 부르시는 거 아니겠냐고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말라며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을 만들더군요.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무슨 꿍꿍이 속이 있는지 대충 뻔한데 남자친구가 아니라고 해도 저는 만반의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하루라는 시간이 있었으니 생각할 여유가 있었어요. 저 혼자 저 상황 상상하면서 정말 그 다음날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제 나름의 예상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예비 신우가 하자는 대로 하라고 한마디 보탤지 아니면 결혼을 빌미로 무리한 예단을 요구하려고 그럴지 암만 생각해도 좋은 쪽으로는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약속 당일 예비시댁에 도착하니 임금님 수라상을 방불케 할 진수성찬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전에 없던 환대의 안 좋은 예감은 점점 현실이 되어갔죠. 식사하는 동안은 음식이 입에 맞냐는 둥, 이것도 먹어보라는 둥 저를 챙겨주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둘러앉아 후식을 먹을 때가 돼서야 본론을 꺼내왔어요. 여태껏 한 번도 물어본 적 없던 결혼 준비에 대해 질문을 하면서 말이죠. 결혼을 허락한 건지 만 건지 태도를 불분명하게 해왔던 예비 시어머니 덕분에 그렇다 할 준비는커녕 딱히 시작한 것도 없는 거 모르시냐고 대답하려고 했는데 그 말을 꺼내기도 전에 대뜸 제 아파트 이야기부터 꺼내더군요.
요즘 집을 파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던데 그냥 우리 딸 남자친구한테 싸게 넘겨주는 게 따지고 보면 그렇게 나쁜 조건은 아니지 않냐고 생각 좀 해보라더군요. 그리고 지금이야 우리 딸 남자친구지만 곧 결혼하게 되면 너도 우리 가족 되는 거고 우리 딸 남자친구도 한 가족이 되는 건데 가족을 위해 양보했다 생각하고 예비 아주버님네 집의 점수도 미리미리 따고 좋지 않냐는 겁니다. 세상에 이젠 하다못해 신우 남편 될 사람 집에까지 점수를 따라고 하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미 제 마음은 떠난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이 집구석이 어디까지 어깃장을 부리려나 싶어서 아무 말 안 하고 조용히 듣고만 있었어요. 계속해서 예비시모는 1억 5천이면 이 근처에 삐까번쩍한 빌라들 전세로 하나 구할 수 있다고 일 때문에 바빠서 그러는 거면 당신이 직접 알아봐 줄 테니 걱정 말라고 하더군요. 아들 신혼집을 시댁 근처로 구해주고 싶었나 봐요. 그리고 1억 5천 가지고 전세를 구하라고 하는 말을 들으니 이러나 저러나 돈 한 푼 해올 생각 없고 집은 그냥 내 집 팔아서 그 돈으로 구하는 걸로 벌써 결정했나 보더라고요. 말을 꺼낸 건 예비신우였지만 이젠 예비시모까지 나서서 헛소리를 내뱉어대는데 정작 저랑 함께 가정을 꾸리기로 했던 남자친구는 옆에서 팔짱만 끼고 앉아서 대화를 듣고만 있더라고요. 안 봐도 뻔한 게 내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예비시자들이나 남자친구나 같이 한통속이구나. 앞으로 내가 이 집에서 이 시자들한테 무슨 일을 당해도 이 남자는 내 편이 되어주기는커녕 이름 그대로 남이 편 노릇이나 하고 있겠구나 확신이 생겼습니다. 안 그래도 전에 없던 환대의 밥이 입으로 넘어가는지 코로 넘어가는지 몰랐는데 저딴 소리까지 들으니 체할 것 같고 머리도 아찔하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좀 안 좋다는 핑계로 아무 대답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후다닥 택시 잡아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가는 길 내내 남자친구며 예비시자들이며 번갈아 가면서 저한테 전화를 해대는데 아무리 인연을 좋게 만났어도 그쯤 되니 똥 밟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저희 부모님께서도 뭐 그딴 집구석이 다 있냐며 어이없다고 화를 다 내시더라고요. 제가 남자친구한테 꿀릴 게 뭐가 있냐고 그냥 그 길로 파혼을 하라는 말을 꺼내셨어요. 부모님이 다시 생각해보라고 파혼은 안 된다고 하셨다 해도 제가 싫다고 했을 거였기에 아쉬움조차 없었죠. 전화기는 계속 불이 난 듯 울리고 있었는데 단 한 통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날 저녁에 남자친구가 저희 집까지 찾아왔더라고요. 꼴도 보기 싫었지만 어차피 파혼하기로 한 거 빨리 마무리 짓는 게 낫겠다 싶어서 따라 나갔죠. 싹싹 빌어도 제 마음 돌릴 생각이 없었는데 그 와중에 저한테 생각 좀 해봤느냐고 묻더군요. 얼이 빠져서 욕을 할 마음도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냥 앞으로 볼 일 없을 것 같다고 잘 지내든 말든 신경 하나도 안 쓰겠다 했더니 남자친구가 제 뒤에다 대고 저를 두고 이기적이랍니다. 이게 단순히 돈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고. 앞으로 한 가족이 되는 건데 가족끼리 서로 돕는 걸 아까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이야 제가 집이 있으니 손해보는 것 같지만 앞으로 우리한테 무슨 일이 있을 때 발 뻗고 나서서 도와줄 사람은 가족들 뿐 아니겠냐는 얼토당토하는 망언을 내뱉더군요. 끝까지 나를 얼마나 호구로 봤으면 이러나 싶어서 저도 끝내 참았던 욕을 마저 다 뱉어냈습니다. 당신 가족들 내 집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을 땐 나한테 먼저 연락은커녕 내가 먼저 연락을 해도 피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집이 있다고 하니 그제서야 우리 옳게 우리 며느리 하면서 친한 척 하더라. 그렇게 애틋한 사이도 아니었는데 단 하루 잘해줬다고 가족 취급해줬다고 해서 내 집을 3억 5천이나 싸게 넘기는 게 가당키나 한 소리냐고. 사람이 제정신이면 꺼낼 소리도 아니라고 한마디 했죠. 남자친구는 저한테 자기 가족들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하는 소리냐며 저보고 그렇게 돈밖에 모르는 계산적인 사람이었냐고 되묻더군요. 내가 계산적이라고 생각했다면 제대로 봤다고. 그런데 그게 돈이 아까워서 내 집이 아까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결혼해서 너네 집구석에 한 가족이 되는 것부터가 나한테 너무 큰 손해라고. 세상 그 누가 니들같이 세상 물정도 모르고 사람 우습게 보고 등쳐먹으려고 할 생각뿐인 사람들과 가족이 되고 싶겠냐고. 3억 5천 집을 싸게 넘기는 게 아니라 보태서 새 집을 구해서 살라고 3억 5천을 나한테 가져다줘도 손해라고 말하고 그냥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고 했습니다. 예비시자들의 무리한 요구에 제가 제 재산 지켜내겠다고 파혼한 게 정말 제가 이기적인 건가 싶네요. 가족끼리 서로 돕는 게 당연한 소리지만 이건 등골까지 쪽 빨아먹겠다는 소리지 서로 돕는 게 아니잖아요.
반대의 상황이었으면 남자친구는 한 가족이 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기 집을 얼굴 한번 본 적도 없는 사람한테 반값도 안 되는 헐값에 넘겼을까요? 아마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계산적인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더라도 주변에서 왜 파혼했냐고 물어온다면 저는 당당하게 돈 때문에 그랬다고 그 어떤 망설임도 없이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한편으로는 집 한 채에 눈이 먼 예비시자들 덕분에 결혼 파혼하게 된 게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하고 나서 제 재산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었다 생각하면 그때는 이번처럼 간단하게 끝날 상황이 아니었을 테니까요. 이래서 결혼을 사랑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결혼은 일륜지대사라는 말이 있는 건가 싶네요. 아무튼 예비신우, 안 그래도 동생보다 늦게 결혼할까봐 걱정이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 전화해서 제 덕에 동생보다 먼저 결혼하게 되었으니 밥이나 한번 쏘라고 한번 속이나 긁어봐야겠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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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등학생 딸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하러 온 건 말 그대로 염치 없는 저희 시댁 식구들을 고발하고 싶어서요. 법적으로 다툴 수만 있다면 정말 그러고 싶을 정도로 생각만 해도 분한데 정말이지 남보다도 못한 가족이 있다는 거 어디 드라마에서나 봤지 제가 직접 겪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니까요. 일단 제 이야기를 좀 하자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화재 사고였지요. 참으로 억울한 게 원래 저희 아버지는 본사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그날은 공장에 내려가 봐야 할 담당자가 휴가를 내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저희 아버지가 가시게 되셨거든요. 그리고 그날 딱 사고가 난 거예요. 어이없는 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후 아버지와 사이가 좋으셨던 어머니는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셨고 저는 저대로 매사에 비관적인 사람이 되어갔지요. 게다가 이후로 어머니도 저도 전혀 알지 못했던 빚들이 여기저기서 하나둘씩 튀어나오는데 정말 환장하겠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모녀를 더 미치게 했던 건 아버지의 형제들 그러니까 친척들이었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기껏 저희 집에 찾아와서는 형이 재산을 얼마나 남겼냐, 보상금은 얼마나 받았냐, 자기들이 정말 힘들어서 그러니 좀 나눴으면 안 되겠냐. 형이 살아있었다면 무조건 나눠줬을 거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어찌나 뻔뻔하게 내뱉어대던지 그때 정말 처절하게 배웠어요. 피가 물보다는 진하다고 해도 돈보다는 못하다는 걸 말이죠. 그리고 그런 일련의 시간은 저에게서 미래에 대한 꿈도 희망도 다 빼앗아 갔어요. 대학이니 뭐니 그런 게 뭐가 중요한가. 주변의 모든 일이 무의미하게 느껴졌고 그 어떤 열정도 생기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을 포기했어요. 나중에서야 그 선택을 후회하기도 했지만 그땐 제 나름대로 최선의 선택이었죠. 그리고 이후로도 한동안 방황을 하던 제가 정신을 차리게 된 계기가 있었으니 그건 바로 제 은인이나 마찬가지인 사장 언니를 만나면서였습니다. 당시 저는 그래도 제 용돈은 벌었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디저트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가게가 자리를 잡기 전이라서 아르바이트생이라곤 저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사장 언니는 사장과 아르바이트생이라는 관계에도 불구하고 저를 정말 친동생처럼 아껴주었어요. 뿐만 아니라 제가 디저트에 흥미를 보이니 틈틈이 어떻게 만드는 건지 가르쳐주기까지 했지요. 너무 기뻤어요. 사실 집에서 흉내라도 내보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도구 하나 제대로 갖춰진 게 없었기에 엄두도 못 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배우다 보니 누구한테 말하진 못했지만 언젠가 나도 이런 가게를 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지요. 하지만 그 행복이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어머니 허리 디스크가 악화되면서 일을 좀 쉬셔야 하는 상황이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디저트 가게 일을 그만두고 말 그대로 돈을 벌기 위한 직장을 구해야만 했어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사장 언니의 도움으로 비교적 쉽고 빠르게 한 사무실에 취업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장 언니가 하는 말이
제가 그동안 자기한테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다면서 이렇게밖에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는데 그냥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고마운 마음에 눈물부터 나요. 아무튼 이후로 21살부터 28살 때까지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았습니다. 취미생활로 과자를 구우며 특별할 것 없는 하루하루를 보냈고 지금의 남편도 만나게 되었죠. 저와 마찬가지로 회사를 다니던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남편은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둥글둥글한 성격의 배려가 몸에 배어있는 자상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남편의 성격이 너무 부러웠던 저는 남편이 도대체 어머님 아버님 두 분 중 누굴 닮은 걸까? 두 분은 얼마나 좋은 분들일까? 늘 궁금했는데 결혼 준비를 시작하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누굴 닮아서 그런 것도 아니었고 두 분도 그렇게 좋은 분들이 아니셨다는 걸 말이죠. 남편은 3남매 중 둘째로 소위 위아래로 치이는 입장이었어요. 맞이인 아주버님에게는 시부모님의 기대가 대단하셨고 막내인 신우에게는 하나뿐인 공주님이라며 불면 날아갈까 주면 부서질까 아주 애지중지하셨지만 저희 남편한테만큼은 한마디로 본체만 채 있으나마나. 그리고 그런 시부모님의 마음이 확실히 드러났던 때가 바로 상견례 자리에서였습니다. 아이들 결혼 준비를 어떻게 도와주실 거냐는 저희 어머니에게 둘이 좋아서 하는 결혼이니 부모가 뭐라 하겠냐면서 도와줄 형편이 안 되니 그런 줄 아시라. 그 일로 우리 아들을 사위로 못 받아들이시겠다면 그 또한 뭐 어쩔 수 없다. 한마디로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로 저희 시부모님이 돈이 없으셔서 그러신 거라면 해주지 못하는 부모의 마음은 오죽하겠나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했지 원망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남편은 제가 속상할까봐 차마 말을 못했었다는데 알고 보니 저희보다 2년 일찍 결혼한 아주버님한테는 시부모님께서 집과 차를 해주셨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대출 하나 없이 말이죠. 그리고선 남편한테 하셨던 말이 원래 장남이 잘 돼야 집안이 잘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샘내지 말라시더랍니다. 솔직히 그 이야기를 듣곤 기분 안 상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아무리 시부모님 재산이니 저희가 가타부타 말할 게 못 된다지만 그래도 사실을 알고 나니 너무 기분이 나빴죠. 남편은 저에게 자긴 괜찮다며 덤덤하게 말했지만 저는 솔직히 저희를 안 도와주셨다는 사실보다 아주버님과 저희 남편을 대놓고 그렇게 달리 대하셨다는 게 말 그대로 기분이 더러웠어요. 하지만 제가 그런 티를 낸다고 상황이 달라질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남편한텐 그랬네요. 뭔가를 받을 땐 그만큼의 책임이 따르는 거 아니겠냐. 나는 상대적으로 그만큼 홀가분해졌다 생각하겠다. 그런데 황당한 상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듣기론 아주버님네는 결혼 직후부터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을 했다는데 이유는 잘 모르지만 어째서인지 임신이 잘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반면에 저희는 솔직히 말하면 집이라도 장만하고 이후에 아이를 가질 생각이었는데 뜻하지 않게 1년 만에 아이가 생겼지요. 그리고 시부모님과 저희 부부의 사이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 어쨌든 제가 손주를 가진 거니 이 소식을 안 알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양쪽 집안에 제 임신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시부모님께선 저더러 제 임신 소식을 아주버님네는 모르게 하라셨어요. 어이가 없었죠. 이러나 저러나 애는 때가 되면 나와야 되는데 그럼 그때 가서 뭐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하라는 건지. 하지만 시부모님은 계속해서 아주버님이고 형님이고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말라며 신신당부를 하셨으니 참 서글프대요. 그리고 결국은 걸렸습니다. 임신한 지 6개월째 되던 때 추석이었는데 시부모님이 못 오게 하셔서 안 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형님이 난리가 났던 거죠. 어떻게 자기도 왔는데 제가 안 올 수가 있냐면서. 아주버님도 저희 부부더러 싸가지가 있네 없네. 그리고는 급기야 둘이서 저희한테 한마디 해야겠다며 연락도 없이 찾아와서는 불러온 제 배를 보고 충격이 컸던 모양입니다. 자기들을 기만했다면서 저희 때문에 족보가 다 꼬이게 생겼다고 억지를 써대더라니까요. 그러더니 급기야 형님은 갑자기 어지럽다면서 쓰러질 것 같다. 119를 불러달라. 정말이지 생쇼도 그런 생쇼가 따로 없었어요. 그런데 상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황당하게도 그 일이 있고 2주 만에 시부모님이 저희를 부르시더니 당신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부터 가지고 있는 땅까지 전부 다 아주버님 명의로 넘기겠다 하셨거든요.
원래도 시부모님 재산에 관심도 없었고 그 재산이 언젠가 저희 몫이 될 거란 기대도 없었지만 그래도 너무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워서 갑자기 그런 결정을 내리신 이유가 뭐냐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주버님네서 그렇게 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평소에도 저희 부부가 싸가지가 없어서 자기들한테 잘하는 게 없었는데 이제 애까지 가졌으니 얼마나 기세등등하겠냐면서 자기들한테도 어떤 식으로든 힘을 실어달라고 했다나요? 듣는 내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쪽팔려서 어디 가서 말도 못했는데 한번 말해볼까요? 저희 결혼하는데 시부모님은 한 푼도 안 보태주신 건 물론이고 남편 대학 다닐 때 딱 2번 학비 내주셨다는데 그걸 핑계로 축의금을 다 가져가셨어요. 게다가 아주버님네 부부는 매일같이 돈 자랑을 해대는데 정작 저희 결혼할 때 축의금으론 달랑 10만 원 했더라고요. 물론 그마저도 구경도 못했지만 아무튼 이미 그런 역사가 있었으니 아무리 저희 남편이 사람이 좋다고 해도 뭘 얼마나 잘하고 싶었겠어요? 까놓고 말해서 그냥 명절이고 시부모님 생신이고 봐야 하는 날에만 보는 거고 그때는 그냥 인사나 하고 마는 거지. 저희가 뭐가 좋다고 거기 붙어서 허허실실 싸바싸바를 했겠냔 말이죠. 그런데 아주버님이나 형님은 자기들이 보기엔 저희 부부가 가진 것도 없는데 자기들한테 아쉬운 소리를 안 하니 그게 그렇게 꼴보기가 싫었던 모양입니다. 10년도 더 된 이야기인데 또 생각하니 속에서 우라가 치미네요. 저는 시부모님한테 그래도 재산을 다 넘기시는 건 신중하셔야 된다고 한번 넘어가고 나면 되찾아오시기도 힘들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여기엔 정말 사심은 없었고 두 분이 너무 아주버님과 형님한테 끌려다니시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시부모님한테 좋은 감정이 있던 것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걱정스런 마음에 드린 말씀이었죠. 하지만 시부모님은 오히려 제가 하는 말에 노여워하셨습니다. 너네 참 이상하다. 왜 부모 자식 사이를 이간질을 하냐? 제가 무슨 이간질을 했다고 정말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이고 걱정 같은 소리 한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장남한테 준다는데 어디 감히 그런 소리를 해. 그리고 너네 혹시 우리 재산에 흑심이라도 있으면 꿈깨라. 이거 너네가 아무리 술을 써도 너네 거 안 돼. 장남해줘야지. 장남이 잘 돼야 집안이 잘 풀리는 거라니까. 그리고 생각해봐라. 너네는 걔들한테 미안하지도 않냐? 걔네 그렇게 노력하는 거 다 알면서 놀리는 것도 아니고 불쑥 애를 가지면 어떡해? 사람이 말이야 때를 기다릴 줄도 알아야지. 그리고 그때 옆에 있던 그 순하디순한 제 남편이 더는 못 참고 목소리를 높이더라고요. 알아서들 하세요. 그러다 후회할 일 생겨도 저희는 몰라요. 저희한테 도와달라 어떻게 해달라 그런 말씀 절대로 하지 마시라고요. 그런데 저희 시부모님이 그런 저희 남편을 보시고는 차라리 화를 내셨다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비웃으셨어요. 얘네들 좀 봐. 아주 웃겨 죽겠네. 니들이 뭐가 있다고 우리가 거기다 손을 벌리겠냐? 니들이 뭐 가진 게 뭐가 있어서 우리가 거기다 손을 벌려. 걱정 마라. 절대로 손 안 벌리니까. 시부모님의 그런 반응에 남편과 저 두 사람 모두 크게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남편도 저도 말 그대로 이를 갈았어요. 비록 시댁과 인연을 끊고 살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저쪽에 아쉬운 소리 하는 일은 없게 하자. 죽어도 2번 다시 무시당하는 일은 없을 거다. 말 그대로 작정을 하고 살았지요.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일단 결혼한 지 6년 만에 저희 두 사람 명의로 된 아파트를 장만했어요. 비록 대출도 껴있고 구축이긴 했지만 생각보다 이른 목표 달성에 얼마나 기쁘던지. 하지만 이 기쁨에 초를 치는 이가 있었으니 그 또한 말 안 해도 아시겠죠? 바로 저희 시댁 식구들이었습니다. 솔직히 얼마나 반가운 사람들도 아니다 보니 딱히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없었는데 그래도 남편은 저하고는 조금 달랐던 모양이에요. 당신들 도움 없이도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이만큼 해놓고 산다고 나름대로의 성과를 알리고 싶은 눈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런 남편이 왠지 안쓰럽기도 하고 조금은 이해도 되었기에 그러라 했어요. 시댁 식구들 다 불러서 집들이 한번 하자고요. 그런데 집들이 당일 너나 할 것 없이 다들 빈손으로 와서는 여기저기 흠잡기에 급급할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좁아터진 집에서 어떻게 애를 키우고 사냐? 이런 데서 살 거면 전세나 살지 이걸 뭐 한다고 매매를 했냐? 덕담이나 한마디 해주시던가 그마저도 힘드시면 그냥 말을 마시지.
오죽하면 우리 부부랑 아예 안 보고 사시려고 저러시는 건가 싶더라니까요. 그리곤 쓱 남편 표정을 살피니 아니나 다를까 입은 꾹 다물고 얼굴부터 목까지 벌개져서는 안쓰러워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전보다 더더욱 거리를 두고 지내기 시작했지요. 그러다 저희 애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 저는 사장언니로부터 생각지도 못한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장언니 말이 자기가 애들 때문에 급하게 이민을 가게 되었다면서 자기 가게를 인수받으면 어떻겠냐고요. 이미 하겠다는 사람은 여럿 있었지만 제가 계속 마음에 걸렸다면서 만약에 제가 한다고만 하면 저한테는 권리금 없이 그냥 넘기겠다는데 솔직히 그렇게 제 생각을 해줬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 고마웠네요. 하지만 한편으론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컸어요. 아이를 키우는 동안 나름대로 배운다고 전문학교를 다닌 적도 있었고 집에서 꾸준히 만들어 보기도 했지만 남한테 제대로 평가를 받아본 일이 많지 않다 보니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달까요? 하지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결국엔 한번 부딪혀 보기로 했어요. 사람 일이라는 게 뭐든지 해보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는 친정어머니의 말씀에서 용기를 얻었죠.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저희 부부에게는 좋은 일만 있어 왔습니다. 남편은 좋은 조건의 대기업으로 이직에 성공했고 제 가게 또한 나날이 인기가 좋아져 3호점까지 냈으니까요. 그뿐인가요? 집값도 올랐지 아이는 성실하고 건강하게 자라주고 있었지. 어느 것 하나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행복하고 편안한 하루하루가 이어지면서 시댁 식구들에 대한 관심은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사실 사이가 안 좋아지기 시작한 무렵부터 한동안은 그래도 시댁 식구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아야 할 것 같았고 뭐랄까. 비록 느슨하고 해진 끈일지라도 어떻게든 붙잡고 있어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런 마음도 옅어지기 시작하대요. 아마 저희 셋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니었나 싶은데. 아무튼 그리고 그렇게 지내다 보니 어느 순간 시댁에 대한 미움도 원망도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알아서들 잘 살겠지.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니까. 우리도 알아서 잘 살고 있어요. 정말 딱 이 생각뿐이었어요. 하지만 올해 초 전혀 생각지도 못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왕래라곤 요만큼도 없었던 신우한테서 말이지요. 어떻게 제 번호를 알게 된 건지도 모를 만큼 소원한 사이였는데 난데없이 신우가 전화를 해서는 저희더러 무심하니였더니 한참을 떠들어대대요. 그리고는 한다는 말이 아주버님네가 난리가 났다면서 큰일 났다는데 솔직히 하나도 궁금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안 물어보면 이 전화가 끝날 리가 없겠구나 싶어. 무슨 일인데 그래요? 언니 어떡하면 좋아요. 우리 큰오빠 아주 쫄딱 망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솔직히 기껏해야 아주버님이나 형님 둘 중 한 분이 바람이라도 났나 싶었는데 쫄딱 망하다니 그게 다 무슨 소리예요. 알아듣게 얘기를 해봐요. 글쎄 세상에 큰오빠가 큰언니랑 상의도 없이 엄마 아빠가 준 땅도 다 팔아버리고 아파트 담보로 대출도 있는 대로 끌어다가 주식을 했대나 코인을 했대나 진짜 미쳤나봐요. 어떡해요? 그걸 저한테 물어도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아니 근데 솔직히 작은 오빠랑 언니 때문이기도 해요 이게. 큰오빠가 하는 말이 두 사람 사는 게 하루가 다르게 나아지는 것 같다면서 엄청 조바심을 냈거든요. 혹시 우리한테 말 안 하고 뭐 재테크했어요? 아니 그렇잖아. 어떻게 이 집만 자꾸 살림이 펴? 아무튼 그래서 큰오빠가 조바심이 나서 그런 거에 손을 댔나 봐요. 어떡하면 좋아요? 작은 오빠랑 언니가 좀 방법을 찾아봐요. 이러다 두 사람 원망 듣게 생겨서 내가 걱정이 돼서 연락한 거라니까요? 기가 차서 신우더러 그걸 말이라고 하냐고 따졌어요. 그리고 아가씨도 지금 나이가 몇인데 전할 말 못 전할 말 구분도 못하느냐고 그런 말을 나한테 전하면 내 입에서 좋은 소리가 나가겠냐고 쏘아붙였습니다. 설령 재테크를 했다고 해도 그게 우리가 아주버님이나 형님한테 양해를 구할 일이냐 사과를 할 일이냐 황당하다 그랬지요. 그랬더니 신우가 한다는 말이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면 좋은 거 아니냐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시부모님한테 재산 다 받아내고 동생네는 거들떠도 안 보냐고 또다시 받아쳤어요. 그러자 신우가 저더러 언니 그렇게 안 받는데 돈 얘기에 되게 민감하답니다. 그러니 더 할 말이 없었죠. 참고로 그렇게 아주버님 재산 다 퍼주실 때
신우 앞으로도 오피스텔 하나 해주셨어요. 정말 저희만 아무것도 안 해주셨다니까요? 그렇게 기분 나쁜 연락을 마치고 남편에게 이런 연락이 왔었다고 알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반응은 저랑 별반 다르지 않았죠.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왜 우리한테 하냐면서 몹시 마음 상해했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 어머님한테 걸려온 전화를 받게 되면서 그제서야 신우가 괜히 연락을 했던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님하고는 참으로 오랜만에 통화였는데 어머님은 가타부타 설명도 없이 다짜고짜 앓는 소리 죽는 소리를 내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어머님의 푸념이랄지 신세한탄을 들어드리고 싶은 마음은 손톱만큼도 없었기에 하실 말씀이 뭐냐, 용건만 말씀하시라 했지요. 옆에 있던 남편도 귀찮다는 듯이 손만 내저을 뿐이었고요. 너는 정말 말을 서운하게 하는구나. 시애미가 전화를 하면 잘 지내셨냐, 아픈 데는 없으시냐, 근심거리가 있으시냐 그런 거 물을 생각은 안 하고. 아주버님이 어련히 잘 챙겨드리고 계시지 않겠어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는데요? 우리 장남이라면 내가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날라 그런다. 걔가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어. 혜지한테 다 들었지? 아가씨랑 얼마 전에 통화를 하긴 했는데 잘은 몰라요. 그런데 아주버님이 힘드신데 왜 저한테 연락을 하셨어요?